슈비두바바바바 슈비두바바바바 라라라라라 라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경찰연금, 이런 공적연금들이 있죠. 자, 공적연금이 최초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어졌을까요? 공적연금이 처음 만들어졌던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참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연금은 지금이랑은 좀 개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연금이 어땠었냐면요. 로마에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강탈을 합니다. 예, 강탈을 해서 그걸 나중에 할부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 왜 지금 그 카드사에서 결제한 다음에 할부를 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시민들과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을 하고 그거를 할부로 돌려주는 거, 그것도 당장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이 들었을 때 돌려주는 거,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연금이었었는데 지금이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 최초의 연금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독일의 군인 연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독일의 군인연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참 이게 알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독일의 연금의 탄생된 배경이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전에 이제 19세기 후반 때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유명한 철혈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정책이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연설과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당면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와 철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 거죠. 예,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요. 보불전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보불전쟁이 뭐냐면 1800년도 후반대에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인데요. 독일이랑 프랑스의 전쟁인데 독일 애들이 쳐들어간 거죠. 프랑스로.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군인들을 막 양성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지배를 결국은 하게 되거든요. 프랑스를 이제 먹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군인들이 뭐예요? 훈련하지 않습니까? 칼로 찌르고 총 쏘고 사람 죽이고 목 따고 때리고 부수고 파괴적인 그런 일상을 하던 군인들이 프랑스로 들어가서 프랑스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너무 놀란 거죠. 뭘 놀란 거냐? 우리가 독일에서 훈련받고 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좀 삭막한 환경이었더라면 프랑스에 딱 갔더니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무릎을 베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보고 그림을 한 폭 착 그리고 있고 되게 여유로운 생활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군인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예. 항상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은 권력 중에 가장 무서운 권력이 바로 총칼을 들고 있는 권력이죠. 제가 역사적으로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쿠데타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위화도 회군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총칼을 쥔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총칼을 든 사람의 권력에서 되게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군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모르던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비스마르크의 총칼을 확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비스마르크는 미리 그런 것들을 예측이나 한 듯이 그 군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독일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군인들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군인들이 젊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니네 가서 니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 너네들은 내가 평생 고용을 보장을 해줄게. 평생 고용 보장.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노동개혁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생 고용에 대한 게 처음 나왔던 태동됐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이 사람들한테 평생 고용 보장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건네주게 되는 거죠. 대신 비스마르크의 조건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네가 프랑스에서 보고 온 거 발설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면 평생 고용을 내가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존에 독일에서는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이 돌아와서 얘네들 일을 시키려면은 원래 일하던 애들을 내쫓아야 되죠. 나가라 그래야 돼. 그래야 일자리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그냥 내쫓으면 쿠데타가 일어나든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연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최초의 공적 연금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연금이라는 게 인간의 아름다운 삶, 뭐 안정된 행위, 안정된 인생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그 시작점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도 한번 언제 연금이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참 재밌습니다. 다른 거 말고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국민연금 지금 우리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연금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연금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얘기 듣고. 처음에 어땠었냐면요. 소득의 3%를 내라. 내가 받는 소득의 3%를 내라. 근데 이 소득은 뭐냐면요. 앞에 순자가 들어갑니다. 순소득. 우리 그 전체 소득이랑 순소득은 다른 거 아시죠? 뭐 수당이라든지 뭐 시간의 초과 수당 뭐 이런 것들 있죠. 보너스, 성과급 다 빼고 진짜 말 그대로 순수 기본급이죠. 기본급의 3%만 내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나이가 먹어서 60살이 되면은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총 받던 월급 평균의 몇 퍼센트를 주냐면 70%를 줄게라고 전두환이 만들었습니다. 예. 뭐 자기가 돈이 뒷주머니가 빵빵하니까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3%를 내라 70%를 줄게라고 만들어졌던 게 국민연금이었었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3%를 내면 70%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 구조였으면 이게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몇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데 그 인구 구조학적인 거를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웃긴 거죠. 예. 자, 아무튼 뭐 인구 구조학적인 변화는 건 당연히 뻔히 불보듯 보이는 그런 형. 이게 이런 결국은 이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엔 노동력이라고 한 자녀는요 노동력이었었죠. 농경 사회에서는 애들이 나가서 밥 메고 논일하고 밭일하고 소 거름주고 소똥 치우고 아이들이 자녀가 노동력이었지만 산업화를 이루고 근대에 와서는 아이들은 비용이죠. 예, 굳이 경제학적으로 따지자면 자녀는 비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비용은 적어야지 좋죠. 그래서 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산업의 변화가 있었고 세상의 변화라는 거죠. 그런 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저는 뭐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반영을 안 한 건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요 1988년 이때 우리나라 뭐 어떤 건지 다 88 서울 올림픽 있었던 그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세상이 흉흉했었던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나? 이게 왜 만들었나? 아무튼 이렇게 이때 당시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우와! 3%만 내면은 평생 받던 거에 70%를 주는구나. 이거 너무 찬성하고 너무 좋아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연금이 뭐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은 9%를 내라. 이거죠. 9%를 내라. 그리고 소득이요. 순소득이 아니고 총소득입니다. 내가 받는 총소득, 우리 순소득과 기본급과 총소득은 완전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총소득이 9%를 내라. 그러면 60세가 아니고 요새 우리 60세는 이제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60세 너무 젊잖아. 65세부터 연금 줄게. 그리고 70%가 아닌 이렇게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갈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그리고 오래 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못 주겠어. 지금은 40%만 준다라고 바뀌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인 거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40% 평생 받던 소득의 40%를 받으려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될까요? 뭐 1, 20년 일하는데 이렇게 안 주지 않습니까? 몇 년 일해야 되는 기겁합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일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즘에 취업 몇 살 때 합니까? 남자 기준으로 보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 빠르면 27세. 보통 이제 30살 취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0살에 취업하면 70살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꾸준히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러면 40%를 준대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기준은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 옛날에 얘네가 했던 말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3% 내라 70% 줄게. 그때 기준으로는 가능했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죠. 어쩔 수 없는 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기준이라 이거죠. 지금 기준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건강보험 너무 잘 돼 있어요. 안 죽어요.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럼 이거 지금 기준이면 나중에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거를 50%로 늘리네 만에 야당에서 던지니까 여당에서 덥석 물어가지고 뭐 이거 50%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막 자기들끼리 이걸로 뭐 싸우고 말고 하고 포퓰리즘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게 국민연금의 배경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저는 뭐 나쁘다 좋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국민연금만 믿어가지고는 우리의 노후가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후 보장 제도를 할 때는 3층 구조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가입되어주는 이제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뭐 보험사나 은행 같은 데 가서 가입하시는 개인연금이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국민연금은요. 숨은 쉬게 해줄게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밥은 먹게 해줄게 라는 거고 개인연금이 있으면 생활은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인연금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또는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층 보장 제도로 은퇴를 준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주택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인지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은퇴 생활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과거사부터 쭉 정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그 연금에 대한 얘기가 되게 할 말이 많아요. 정말 할 말이 많고, 국민연금 운용하는 것도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건 다음번에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비두바바바바